14년 동안 재무설계사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청춘들을 만났는데요. 그게 이제 핸드폰 요금조차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소득을 늘려서 뭐 또 다른 지출을 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저축을 조금 더 해보고 싶었고, 또는 집에 부모님께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싶은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되게 좀 보면 물가는 정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월급은 그거에 비해서 되게 제자리, 돈이 들어오면 일정 부분을 반드시 나를 위해서 남겨두고 그걸 기반으로 투자나 자기 개발에 다시 흘려보내야 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때문에 힘든 너에게 저자 이미지입니다. 저는 14년 동안 재무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돈 때문에 흔들리는 수많은 청춘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상담해 왔습니다. 핸드폰 요금을 내기 힘든 친구, 그리고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이 난 친구,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아야 했던 친구,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단순히 돈을 더 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보다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현실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함께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함께 쓰게 되었고, 현실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4년 동안 재무설계사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청춘들을 만났는데요. 그중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늘 돈 때문에 많이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물가는 많이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웠어요. 돈을 아예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재테크 지식이 아니라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세워주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삶과 마음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더라고요. 제가 만나봤던 2030들을 보면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었거든요. 핸드폰 요금을 내지 못했던 친구는 발레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데 이 친구가 좀 갑작스러운 우울증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본인이 잘 살았었을 때 친구들을 만나면 많이 힘들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갑작스러운 소비를 하게 됐고, 그게 이제 핸드폰 요금조차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이 한 번도 돈에 대한 교육을 배워본 적이 없던 친구가 이제 출장을 갔다 오면서 냉장고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냉장고를 이제 고칠 비용도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 그리고 잘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이제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2030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에서 막 이분들이 되게 무분별한 소비를 한다, 과소비를 한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만나봤던 2030들은 되게 열심히 사셨고, 본인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려보고 그 소득을 늘려서 뭐 또 다른 지출을 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저축을 조금 더 해보고 싶었고, 또는 집에 부모님께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싶은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소비 부분에서 자기 개발에 대한 비를 너무 무분별하게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조금 저축이라든지 뭐 이런 습관이 좀 갖춰져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이제 그런 무분별하게 뭐 연간으로 이제 결제를 하시더라도 꾸준히 나가시게 되는데, 이제 좀 그런 습관이 좀 덜 잡히신 분들을 보게 되면 1년 고작 한 달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본인들의 소비를 좀 더 힘들게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청춘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나봤던 20세대 분들도 그랬고, 현실적으로 되게 좀 보면 물가는 정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월급은 그거에 비해서 되게 상대적으로 제자리급고,
값, 식비, 교통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모든 게 오르는데 버는 돈은 정말 그대로니까 숨을 쉴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복 소비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또 왜 불안할까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청춘들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괜찮다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좀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과 습관이 결국은 당신의 마음과 돈을 함께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돈에도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얼마를 버느냐 또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다 빠져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금액을 벌어도 조금씩 자기 쪽으로 이제 흘려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14년 동안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돈을 잘 버는 사람보다 돈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되더라고요. 돈이 들어오면 일정 부분을 반드시 나를 위해서 남겨두고 그걸 기반으로 투자나 자기 개발에 다시 흘려보내야 해요. 이게 바로 돈을 지키고 불리는 지름길이거든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습관 하나만 그거에서 시작이 돼요. 그렇게 흐름이 만들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게 될 거예요. 대부분 제가 만나봤던 고객님들이 대부분 보면 200만 원 머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셨는데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세요. 200만 원 버는데 얼마를 저축해야 하냐. 이게 재무상담사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저축을 또 꼭 해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금액보다 지속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봐요. 처음부터 너무 큰 비율로 저축을 하려고 하면 정말 금방 지치거든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는 저축이 안 되고 너무 지겹고 힘든 게 되죠. 가끔 열정이 과하셔서 무리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두 번은 계획한 대로 실행을 하지만 대부분 포기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꾸준히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원씩 또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든 매달 또는 매일 빠지지 않고 나를 위해서 떼놓는 습관. 그게 재무의 근육을 만드는 첫 단계거든요. 사실 돈이 적어서 못 모으는 게 아니라 습관을 갖추지 못해서 또는 흐름을 못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금액보다 나 자신을 위해 저축을 하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인생의 방향을 많이 바꿔줄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SNS 보면 정답표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모두 나한테 또 적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월급의 50%는 무조건 저축해라, 또는 30%는 투자하고 20%는 소비해라. 근데 그건 다 남의 인생의 공식이에요.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상황이 완전히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지출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살아서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남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하면 결국 스트레스만 쌓이고 중도에 포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에게 맞는 구조를 먼저 찾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지켜낼 수 있는 나만의 방법, 그게 진짜 끝까지 자기 돈을 지키는 길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제가 이제 재무 설계를 하거나 또는 강의를 하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축만으로는 어렵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축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저축은 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 체력이거든요. 그래서 저축이 되어야 기회가 있을 때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위기가 닥쳤을 때 버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저축은 수비, 그리고 투자는 공격이라고요. 수비만 하면 점수를 못 내고 공격만 하면 되게 위험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축으로 체력을 먼저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또 돈에 대한 공부를 통해 투자 감각을 키우면 돈이 언젠가는 이제 나를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도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진 분들이 그것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진짜 그 상황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집이 없으면 나만 정말 기본도 안 내고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일 뿐이지, 그분들이 하고 있는 재테크 방법이 좋다 나쁘다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축 없이 그냥 무조건 이제 투자 수익률 막 이런 걸로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냥 제가 처음 만났던 분들은 굉장히 대기업을 다니시고 30대 초반이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본인 연봉으로 그 자금을 분명히 모으실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 자금을 모았냐고 여쭤보니 주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고 저랑 이제 하면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투자가 했을 때 계속 수익률이 좋을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또 조정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수익률이 또 이제 급격히 무너졌을 때 안정적인 자산이 없다 보니까 그럴 땐 또 많이 힘들어하고 본인 재무가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이게 좀 나눠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을 비난은 절대 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소비는 허영심이 아니에요. 자세히 이제 그분들의 재물을 이야기해보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거의 위로에 가깝거든요. 허영심이 아니라. 책에서도 주인공으로 나오는 친구 중에 한 명도 우울증 때문에 명품 소비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치로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라고 느끼고 싶은 거예요. 다만 그게 반복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명품이 주는 위로는 진짜 잠깐이거든요. 냉장고가 고장이 났을 때의 불안은 되게 오래 가거든요. 이거는 생명조차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진짜 여유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망이 마련된 뒤의 소비는 훨씬 더 즐겁고 덜 불안하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일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 실제로 만나뵙기도 했고 이렇게 우리 주인공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먼저 그분들이 왜 그런 소비를 하고 있는지부터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왜 이런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만나봤던 그런 분들 청춘들은 대부분이 정말 허영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위로를 건네고 더 같이 공감하고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더 많아서 위로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허영심이었던 분들한테는 과감히 이제 근데 그렇게 허영심에 쓰신 분들은 본인이 또 아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죠. 알고 이제 재무설계사를 만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줄여보려고. 그리고 정말 또는 이제 본인을 위해서 위로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도 이제 누군가한테 공감을 좀 받길 원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저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누구도 그분들한테 위로나 공감,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말들 때문에 더 위험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런 목표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10년 안에 막 1억 만들기, 월급 전반은 무조건 저축하기. 근데 이건 너무 현실적으로 무리거든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은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 열정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너무 타이트하게 시작을 하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그리고 결국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난 정말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난 안 되는 인간이야. 좌절하고 스스로를 막 비난하시거든요. 돈 관리도 저는 운동이랑 비슷하고 생각해요. 무료하면 부상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대신에 꾸준히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 비율을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돈은 절대 이제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라고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도에 진짜 포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무리하게 그리고 자꾸 주변하고 비교를 하세요. 주변하고 비교를 하시고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세요. 이거 갖고 정말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하면 그 본인을 계속 못 믿으세요. 본인도 못 믿으시고 저도 못 믿으시고 이러다 보면 이제 중도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재무상담사들을 만나실 때 저는 이제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해주는 것처럼 다 해주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일단 재무설계사들도 잘 분석을 하셔야 되고 본인이 또 어느 정도는 이게 다른 사람 게 아니잖아요. 내 재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본인이 좀 알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 뭐 이런 돈 공부를 좀 하셨다거나 어느 정도 부모님이 뭐 금융 쪽에 종사하셔서 준비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를 미리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바로 저축을 어느 정도 하세요. 비정기 지출 부분으로 저축을 하시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저도 이제 경조사가 되게 많이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형식적으로는 많이 내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현금 대부분 경조사비가 현금으로 지출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금이 없다 보면 이제 카드로 이제 돌려서 막 쓰시게 되시는데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카드 값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것보다는 정말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체면을 걸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진심이 느껴질 만큼. 그래서 금액보다는 솔직히 마음이 우선이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자꾸 체면을 걸어요. 내 체면보다 내가 이 위치에서 또는 내가 나 정도는 이렇게 하지 않고 금액보다 마음이 우선이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고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도 결국 재무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리하지 않고 베푸는 게 오래가는 관계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와 그리고 나의 재정을 함께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저는 이제 지금 결혼을 했고 이제 남편하고 이제 경조사 굉장히 많아요. 어제 주말에도 이제 남편 경조사 팀원 가게 되면 이제 좀 팀원이니까 또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 저희는 이런 돈에 관련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가 이제 데이트 통장이라고 해서 했던 저축이 있어요. 그 저축에서 비정기 지출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이제 직급이 올라가고 소득이 늘어도 집에서 이제 그 비정기 지출 통장에서 해주는 거는 기본은 5만 원이에요. 근데 나의 친분에 따라서 7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20만 원, 30만 원 더 크게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감당이 가능한 선에서 사실 결혼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얼마 해라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넘어간다면 저희는 이제 과감히 그거는 이제 거절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분상에서 봤을 때 내가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그런데 좀 친해 그럴 때는 이제 기본 5만 원에 플러스 선물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는 한 10만에서 15만 원 사이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절약은 단순히 이제 돈을 아끼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구조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어디로 빠져나간지는 일단 본인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과 장소를 특히 많이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이 구멍을 막는 순간부터 돈의 흐름이 이제 내 편으로 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절약은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게 일단 아니에요. 불안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절약은 재테크의 시작이자 그리고 저는 끝에 필요한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겁니다. 사실 이게 막 재무설계를 받고 또 돈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뭐 저축하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되게 소비를 막 줄이려고 많이들 하세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200만 원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줄이기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절약을 막 또 이야기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절약은 정말 기초고요. 투자는 성장이에요. 그리고 소비는 어느 정도의 휴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하나만 너무 또 강조하게 되면 삶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절약만 하게 되면 되게 인생이 너무 궁핍해지고 투자만 하면 또 불안합니다. 또 소비만 하면 또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 균형 이야기하는데 내 수입의 흐름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각 영역에 비율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더 중요한 건 이제 꾸준히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이 결국은 이제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를 쓰시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가계부를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어요. 뭐 이런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쓰시는 그런 뭐 체크카드를 쓰신다 그러면 은행 앱을 통해서 그거를 그냥 한 달치 내역서를 한번 이제 그냥 보시는 거예요. 주말이나 아니면 한 달 뭐 이렇게 점검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이제 수시로 하는 거죠. 그러면 보면은 일정한 시간대, 일정한 장소에서 돈을 많이 쓰시는 부분을 본인이 알게 되실 거예요. 대부분 빨리 모으는 법을 되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끝까지 지키는 법이거든요. 월 250만 원으로 자동이체로 매월 30만 원씩만 모으셔도 10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신다거나 또 상여금 또는 이자 뭐 이런 것들을 더하시면 결국 1억은 시간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속도가 아니라 이 습관
습관의 지속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나를 위해 먼저 좀 띄워놓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먼저 저축을 하시는 분들, 결국 이런 분들이 1억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되십니다. 자꾸 충동과 또 주변에서 유혹이 사실 너무 많더라고요. 뭐 SNS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나는 정말 꾸준히 저축을 하고 싶은데, 또는 너 힘들게 이렇게 막 3,600만 원 이렇게 막 모았는데 주변에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상여금 받은 걸로 막 유럽 여행 가고 또 막 이런 사진들 보면 나도 모르게 충동 소비를 또 하게 되세요. 그러면 결국 모으는 것보다도 이제 지키는 거가 되게 힘들게 되시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제 14년 동안 수많은 청춘들의 상담을 하면서 좀 많이 느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몰라서 힘든 게 아니라 혼자라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돈은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그 현실을 조금씩이라도 마주 보시면서 시작을 하는 순간 정말 인생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돈 때문에 힘든 너에게라는 책은 그런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쓴 책이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돈과 조금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